안녕하세요. 용가이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코타키나바루 현지 옵션 투어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타키나바루는 산과 바다, 강이 있는 곳으로 다양한 투어들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먼저 산으로 보면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키나바루 산이 자리 잡고 있는데 해발 4,101m로 코타키나바루 현지인들은 이 산을 영혼의 안식처라고 표현할 만큼 아주 신성한 산으로 여기고 있는 곳입니다. 전 세계에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산악회나 또는 개인들이 직접 예약을 하고 산 정상을 올라가는 투어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키나바루 산은 하루에 올라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곳입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사바주 관광청에 예약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등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한국에서 출발해서 현지에 도착해서 보통 첫날 밤은 시내에 있는 호텔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 일찍 차량을 타고 키나바루산 중턱에 자리 잡은 키나바루산 관리사무실에서 예약 확인을 하고 등반 확인서를 목에 걸고 등정을 하면 됩니다. 산악인 경우에 보통 8시간 정도면 라바나타 산장을 도착해서 짐을 풀고 다음날 새벽에 상 정상으로 등정을 한 후 귀가하는 코스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내려와서 피로를 좀 풀고 하루 정도 쉬었다가 다음날 귀국하는 일정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악 등반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 산악인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해서 당일 코스로 키나바루산을 체험할 수 있는 투어 코스도 당연히 있습니다. 아침 7시경에 출발하여 오후 5시경에 돌아오는 투어 코스인데 차량으로 2시간 정도 달리다 보면 산 중간에 전망대에 도착을 하여 키나바루산 전경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할 수 있는 곳으로서 잠시 쉬었다가 또다시 차량을 타고 30분 정도 이동을 하시면 키나바루산 등반하는 매표소를 지나서 키나바루 난공원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난들이 있어서 사진 찍고 구경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다시 차량을 타고 약 10분 정도 이동하시면 군다산이라는 산간마을 장터에 도착을 하시는데 여기에 현지인들이 농사를 지어 판매하는 것과 열대 과일을 흥정하면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이라 나름 현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투어 코스이기도 합니다. 또다시 차량을 타고 40분 정도 이동하시면 오늘의 목적지인 키나바루산 온천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는 노상에 유황온천이 나와서 그냥 신발 벗고 노천에서 조격을 즐길 수도 있으며 또한 직접 체험을 해보고 싶으면 몇 개 안 되는 자쿠지가 있습니다. 미리 예약은 안 되고 선착순으로 대여를 해주고 있는데 운이 좋으면 자쿠지를 임대받아서 1시간 정도 유황온천에 피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에서 약 500m 정도 산행을 하면 캐노피 워크웨이라고 해서 구름다리가 있는데, 보르네오 섬에 있는 아주 큰 대왕 나무들이 여기에 있는데,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끈으로 다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6개의 다리를 건너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캐노피 워커웨이 투어 코스입니다.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온천에서 한쪽은 캐노피 워크웨이를 가고 또 다른 길로 500m 정도 올라가시면 폭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한 번쯤 가볼 만한 코스입니다. 나름 키나바루산 정상에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온천 지역에 와서 온천도 하고 구름다리도 건너고 폭포도 보고 이런 투어를 할 수 있는 곳이 일반 키나바루산 투어의 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호텔로 귀가를 하는 투어 코스가 일반 투어 코스입니다. 다음은 바다입니다. 코타키나바루는 섬으로 이루어진 곳이라 어딜 가더라도 멋진 바다를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스쿠버들이 세계 10대 다이빙 포인트를 소개할 때 여기 코타키나바루에 있는 시파단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전문 다이버들은 코타키나바루 도착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시파단으로 이동을 하여 여기에서 전문 다이빙을 즐기고 돌아가는 투어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호텔 주변으로 퉁구 압둘만 해양국립공원 내에서 다이빙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바다낚시 투어 상품이 있어서 오전, 오후 하루에 2차례 운영을 하는데, 오후 낚시 투어를 갈 경우에는 약 3시경 호텔에서 출발하여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맨 먼저 스노클링 포인트로 이동을 합니다. 스노클링 포인트에서 물에 들어가시면 아름다운 산호나 열대어들을 보며 나름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보는 코스입니다. 그 이후에 낚시 포인트로 이동을 하여 낚시를 하시는데, 일반 손으로 하는 낚시가 아니라 릴을 사용해서 낚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잡히는 어종은 다금바리, 돔, 열대어 등등 다양한 어종이 잡히는데 나름 손맛을 볼 수 있는 투어 코스이기도 합니다. 내가 잡은 고기를 현지 원주민이 맛나게 회를 떠서 저녁 시간에 드실 수 있게 준비해 드린다는 것도 좋은 장점이죠. 해질 무렵에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세계 3대 선셋이라고 부르는 코타키나바루 선셋을 제대로 느끼면서 100만 불짜리 사진을 건져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해가 지고 나면 파도가 없는 한적한 곳으로 배를 이동하여 미리 준비해온 맹글로브 게, 새우 등등, 그리고 내가 잡은 회, 가장 중요한 소주, 음료, 맥주는 무제한으로 해서 매운탕까지 즐기는 투어 코스입니다. 돌아오는 길은 보너스로 코타키나바루 도심 한가운데 야경을 보는 것도 하나의 매력인 투어가 바로 바다낚시 투어 상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바다 투어는 퉁구 압둘만, 마누칸, 마무띡, 술룩, 사피, 가야섬, 이렇게 5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해양국립공원 내에 마누칸, 마무띡, 사피 이렇게 3개의 섬에서 물놀이 및 스노클링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세 섬 중에서 저는 사피섬을 추천해 드립니다. 전문 스쿠버 다이버 마스터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가이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섬들 중에서 초보자들이 가장 아름답고 이쁜 열대어와 산호를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곳이 사피섬이라서 제 나름대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섬에서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워킹, 파라세일링, 제트스키 등등 다양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퉁구 압둘만 해양 국립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셋이 아름다운 곳이 코타키나바루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셋 크루즈도 나름 좋은 투어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강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손가락에 뽑을 만큼 스펙타클한 래프팅이 여기 코타키나바루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파다스 래프팅이라고 오전 5시에 출발해서 오후 7시경에 돌아오는 투어 코스입니다. 아침 5시경에 차로 2시간 정도 달리다 보면 기차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 도중에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도시락으로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기차역에 도착해서 기차를 타고 약 1시간 가까이 올라가다 보면 래프팅 엔딩 포인트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에 본인이 가지고 갔던 갈아입을 옷 등등을 보관을 하고 그리고 래프팅 할 수 있는 복장으로 또다시 기차를 타고 약 30분 정도 더 올라가시면 래프팅 스타팅 포인트에 도착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다들 내리셔가지고 간단하게 간식 좀 드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래프팅 교육을 받고 완전히 교육이 끝난 다음에 전문 강사와 함께 한 보트에 8명에서 10명 정도가 동성을 하여 약 1시간 30분 정도를 노를 젓고 내려오는 투어 코스입니다. 여기 내려오는 코스가 강약, 강약 이런 식으로 약 5개의 강한 포인트와 나머지 편한 포인트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저도 자주 가는 곳이지만 상당히 위험하기도 한 곳입니다. 하지만 스태프들과 같이 교육만 제대로 받으신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즐기고 나올 수 있는 투어 코스 중에 하나가 파다스 래프팅이라고 소개를 해드립니다. 1시간 반 정도 래프팅을 끝나고 내려오시면 엔딩 포인트에 점심 식사를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또다시 기차를 타고 우리가 처음 출발했던 장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거기에서 또다시 버스를 타고 호텔까지 귀가하는데 저녁에 도착하시면 거의 7시경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긴 투어 코스 중에 하나가 파다스 래프팅입니다. 굉장히 스펙타클한 투어입니다. 상급자만 할 수 있는 파다스 래프팅이 있다면 초보자들도 할 수 있는 래프팅도 있습니다. 시내에서 약 30분 거리에 위치한 파파르 카이두안 래프팅도 있습니다. 여기는 가족 단위나 단체들이 단합대회 및 화목을 위한 목적으로 영차 힘내어서 하는 투어 코스이며 한국분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식사가 굉장히 맛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현지 체험을 할 수 있는 투어 코스도 인기 만점입니다. 예전에는 현지인이 운영을 한 캘리베이 투어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은 문을 닫아서 코로나 이후
한국 분이 더 새롭게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제가 아직 직접 가보질 못해서 예전에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해서 예전에 이용했던 부분을 설명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이동하여 배를 타고 현장에 도착합니다. 현장에 도착하시면 먼저 바틱 페인팅, 우리 조그만 천에다가 밑바탕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현지 색소 물감으로 색칠을 해서 가지고 가시는데, 요게 기념품 샵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바틱이라고 해가지고 전통 의상 중에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체험을 하시고, 그리고 블루 파이프를 이용해서 도가살 쏘기 체험. 예전에는 뭐 총이나 칼이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다가 도가살 침을 넣어가지고 훅 불어가지고 사냥을 하던, 그런 원주민들이 사냥하던 방식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강 쪽에서 파도가 없는 안전한 곳에서 바나나 보트라든지 뭐 땅콩 보트라든지 이런 다양한 카약 뭐 이런 것들을 즐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닷가 쪽에 가면 파도가 굉장히 아름답게 이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위험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보드 정도 탈 수 있는, 이래 대형 보드가 아니라 우리가 조그맣게 물놀이 할 때 타고 노는, 배에 깔고 노는 그런 보드 있는데, 그런 것들을 타고 파도 타기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자연이 주는 이 아름다운 경관에서 해먹에 내 몸을 맡기고 낮잠도 한숨 주무실 수 있는 아주 이국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곳이 바로 캘리베이 투어일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추천해드리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해질 무렵에 코타키나바루에서는 무조건 해야 하는 투어 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코타키나바루 주변 어딜 가더라도 쉽게 볼 수 있기도 한 곳이죠. 그 중에서 가장 핫한 곳이 동막골 반딧불 투어 코스입니다. 4시경에 현장에 도착하여 간단히 현지식 간식을 체험을 하고 바나나를 들고 배를 타고 원숭이가 서식하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주변은 맹글로브 나무로 이루어져 있는 강가이고요. 이 맹글로브 나무 숲속 사이에 일반적인 원숭이와 긴코 원숭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원숭이를 보시면 내가 가지고 간 바나나를 하나 던져주면 낼름 받아서 까먹고 알맹이만 까먹고 껍데기는 버리는 이런 원숭이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잘 못 보는, 일반적으로 잘 못 보시는 원숭이 중에 하나가 코주부 원숭이. 코가 정말 커요. 이 긴코 원숭이가 사람들을 경계하다 보니까 잘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나무 꼭대기 쪽에 이런 긴코 원숭이들이 서식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가 쪽에 악어들도 서식하기 때문에 뭐 자주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운이 좋다면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 있는 투어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에 바다와 강이 만나는 해변가로 이동을 하여 여기에서 세계 3대 선셋을 제대로 촬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타키나바루 와서 선셋 보지 않고 반딧불 보지 않으면 왜 코타키나바루를 갔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 추억에 남는 코스입니다. 여기서 정말 100만 불짜리 사진 한번 멋지게 촬영하는 것도 좋은 투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나서 다시 출발했던 장소로 돌아와서 현지식으로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하실 거예요. 나름 현지인들이 만들어서 주는 음식이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잘 맞춰서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음식이라서
추천해 드립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식사도 끝나고 그리고 깜깜해지면 이제 다시 보트를 타고 맹글로브 나무 숲속에 있는 곳으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이곳에 가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가 있는 주변 전체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연상할 만큼, 아니 그거보다도 더 화려하게 반딧불들이 반짝이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가이드의 재량이 약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가이드분을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반딧불이 더욱더 빛을 발할 수도 있고요. 또한 가이드분의 능력에 따라서 배안까지 반딧불을 불러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한때는 그렇게 반딧불을 많이 불러들여서 저희 고객님과 굉장히 즐겼던 시간을 가져봤는데, 지금은 저보다도 더 베테랑 가이드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딧불들도 한 번쯤 제대로 체험을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투어도 해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코타키나바루 가서는 다른 거는 안 하더라도 꼭 반딧불 투어만큼은 한 번쯤은 해보시기를 강추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내 쪽에서는 이마고, 센터포인트, KK 프라자, 위즈마 메르드카, 수리아 쇼핑몰이 길가에 한 라인에 쭉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인 센터포인트 뒤편 바닷가 쪽으로 필리핀 마켓하고 워터프론트가 있어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센터포인트 도시 방향으로 보시면 아시아시티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 지역에 가시면은 시푸드 레스토랑들이 유명한 것들이 몇 군데가 있어서 코타키나바루에서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추천해 드리니까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센터포인트 바닷가 쪽으로 보시면 필리핀 마켓하고 필리핀 야시장이 있어요. 이 필리핀 야시장에서 팔고 있는 생선, 갑각류 뭐 이런 것들은 생물이 되었던 구워진 거든 어떤 것이라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가 뭐 냉장 시설을 할 수 있는, 냉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전기 시스템이 전혀 없고요. 오늘 팔다가 못 팔면 그냥 조그만 박스에 보관했다가 다음날 다시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들은, 이 생선들은 검증이 안 돼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날 맛있게 드시고 새벽에 식중독으로 인해 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제가 가이드 하던 당시 때 거짓말 안 하고 한 달에 한두 건은 꼭 병원에 손님을 모시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들 중에 생선이나 생물이나 이런 갑각류나 이런 거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길거리에서 마사지라든지 또 잘 모르는 그냥 삐끼들에 의해 가지고 들어가는 마사지 샵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왕이면 좀 깔끔하고 조금 누가 봐도 안정된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가서 마사지를 받는 게 좋지, 단돈 2-3천 원 싸다고 해가지고 4-5천 원 싸다고 해서 아무데나 받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내가 가지고 있던 소지품들이 분실당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절대 그 친구들은 나는 당신이 물건을 들고 왔는지 모르겠다, 당신 백이 가지고 왔는지도 모르겠다, 카메라 당연히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발뺌을 한다는 거죠. 5천 원 아끼려고 싼 발 마사지 받으러 갔다가 내가 가지고 있던 여권, 지갑 모든 것을 분실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주의해 주시면 큰 문제 없이
코타키나바루에서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바루는 동말레이시아로 보르네오 섬 북동쪽에 자리 잡은 사바주와 사라왁주 이 두 개 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곳은 언어는 기본적으로 말레이어를 쓰고 있지만 화교계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말레이어와 중국어가 공용어이며 또한 관광객이 많아서 영어도 통하는 지역입니다. 종교적으로 이곳 말레이시아도 이슬람 국가입니다.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면 시대에 맞게 변화를 하는 이슬람 국가가 있는 것처럼 다른 이슬람에 비해 이곳 말레이시아는 좀 개방된 이슬람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 바로 이곳 코타키나바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폐는 링깃이라는 즉 RM이라는 단위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1링깃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300원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전 같은 경우에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괜히 한국에서 달러로 바꾸고 다시 말레이시아 돈을 바꾸고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한국 돈 가져가셔가지고 현지에 도착하시면 현지 환전소라든지 가이드 분들을 통해서 환전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투어 설명이지 전반적으로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